꺼내 먹는 클래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붉은 저녁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가, 불후의 명곡을 작곡한 음악가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꺼내먹는 클래식입니다. 꺼내 먹는 클래식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던 클래식 음악가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래식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저는 DJ 임준훈. 박서정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곡은 바로 피아노의 신으로 불렸던 헝가리의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편곡한 라 캠파넬라입니다. 피아노로 종소리를 모사한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프란츠 리스트는 헝가리 국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음악가로 쇼팽과 함께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신, 리스트. 그의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지 않나요? 리스트의 음악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헝가리 광시곡 2번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리스트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희가 함께 리스트가 살던 1800년대의 유럽으로 떠나봅니다. (1811년) 헝가리에서 귀족 가문의 집사의 아들로 태어난 리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피아노를 접했고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아들의 재능을 금세 알아본 아버지 아담 리스트는 집에서 80km나 떨어진 빈에 살고 있던 당대 최고의 피아노 선생인 체르니에게 아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체르니 선생, 제 아들의 연주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 아들의 재능을 체르니 선생께서 알아봐 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호, 프란츠의 연주 실력은 아담 씨 말대로 놀라운 수준이군요. 제가 저 아이를 맡아서 조금이라도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제 아들이 재능을 좀 더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프란츠를 제자로 받아들인 체르니는 그의 재능을 높이사 낮은 수업료로 그를 가르쳐 주었지만 리스트의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리스트는 빈을 떠나 헝가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체르니 선생님께 받은 가르침은 정말 귀중한 추억이었어. 계속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반드시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하겠어. 리스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헝가리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열었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헝가리의 귀족들이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다시 빈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빈으로 돌아온 리스트는 체르니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고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 작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벌써 내 이름이 헝가리를 넘어 빈의 청중들에게도 점점 알려지게 되다니. 나는 음악의 중심지인 이곳 빈에서 당당히 위대한 음악가로 이름을 남기고 말겠어.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리스트였지만 아직도 집안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고 사실상 그의 연주의 수입만이 가족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담 리스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주 여행을 하며 유럽 전역에서 어린 리스트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잦은 연주회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리스트는 아버지에게 연주 여행을 그만두자고 말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연주회와 방랑자같이 전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죠? 전 이제 지쳐버렸어요. 헝가리로 돌아갈래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서 쉽게 내뱉어버리니? 절대로 네 연주여행을 멈출 수 없어. 아직도 해야 할 것이 한참 남아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연주여행 없이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무대에 오르고 싶지조차 않아요. 이건 연주가 아니고 마치 서커스의 동물과 같은 삶이라고요. 이제 제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삶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1827년 리스트 부자는 휴양을 위해 볼류뉴 지방의 온천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담 리스트는 병을 얻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리스트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리스트는 연주 여행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파리에 정착하여 음악 관련 일들을 가리지 않고 맡아서 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생전에 증오하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이 빈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질 줄이야.
파리 생활을 하며 점점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리스트는 파리의 사교계에 입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폴란드 출신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현대까지도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프레데리크 쇼팽이었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서로 돕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둘은 상대를 존중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경쟁심 또한 가지게 되었죠. 이복의 프레데리크,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시적인 감수성과 섬세하고 서정적인 표현력을 얻게 되었나? 나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게. 딱히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야. 그런 게 왜 부러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자네는 나에게 없는 튼튼한 체력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파리의 청중들은 나 같은 사람보다는 자네를 더 잘 알아줄걸? 외모도 출중하기까지 하니 요즘 대세 중에 대세는 프란츠, 자네가 아닐까? 다 내 주변에 있는 프레데리크와 같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건 그렇고 자네 이번에 새로 곡을 쓴다고 하였던 건 어떻게 되었나? 곡을 다 만들고 나면 내게도 한 소절 들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아하, 그거 말인가. 이번에 내가 첫 피아노 연습곡집을 내게 되었는데 이 곡은 프란츠 자네에게는 헌정하도록 하겠네.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얻게 되는 것이 정말로 많단 말이야. 항상 고맙게 생각하네. 당시 프랑스의 사교계는 쇼팽과 리스트를 필두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의 경연장이었고 리스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게 됩니다. 잘생긴 외모와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당시 아이돌과 같은 존재가 된 리스트는 유럽 곳곳으로 독주회를 열 때마다 연주 중에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며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다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사람이 바로 피아노의 신 리스트래. 저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 귀족들의 개인 마차가 줄을 이을 정도로 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래요. 허허허,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눈앞에서 보니 미남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었어. 저러니 전 유럽의 기부인들이 그의 팬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전 유럽을 리스트 열풍에 휩싸이게 한 그는 각종 자선 사업과 음악 사업을 후원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명성 탓에 리스트가 살던 마을에는 언제나 시민보다 많은 수의 음악가들이 전 유럽에서 몰려와 북적거렸습니다. 리스트 선생님을 뵙기 위해 저 멀리 헝가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던 스승님의 소개장입니다. 새로운 제자는 언제나 환영일세. 나는 언제나 열려있는 존재이니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게.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결과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이름을 알리게 된 수많은 음악가들은 모두 리스트의 영향을 직감적적으로 받게 되었고 그의 피아노 기술들과 각종 음악적 기법들을 지속해서 연주하고 녹음하여 현재까지도 그의 음악적 기법들은 온전히 보관되어 잘 전해지고 있죠.
지금까지 피아노의 신 프란츠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음악들이 전부 화려한 기교를 갖추고 있어 듣는 저희까지도 귀가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가 남긴 음악들을 직접 찾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박서정, 임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현재, 기술의 장유리, 진행의 임준은 박서정이었습니다.